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요. 일단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점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나온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증시는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부분이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종식 썰이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사실 살펴보면요. 나스닥 1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중국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다우지수 상승 종목 가운데서도 나이키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던 그런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개선된다면 결국은 유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덕분에 유가는 $90에 다시 넘어서게 됐는데 이러면 인플레는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거지? 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지난 금요일 시장 상승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저희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11월 4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자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의 악재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3대 지수 모두 1%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기다리던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10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26.1만 명 증가하면서 지난달 발표된 31.5만 건보다 둔화됐지만 예상치였던 20.5만 건보다는 많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했지만 임금 둔화와 높은 실업률, 고용률 위축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업률의 상승이 고용시장 둔화 신호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도 양분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대체로 최종금리 상향 조정 언급을 해서 국채금리의 하락폭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둔화 조짐과 침체 우려를 덜었다는 분석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소재 섹터가 3% 넘는 강세를 보였고 기술 섹터, 금융 섹터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이날 달러 약세로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5.48%, 마이크론이 5%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애플의 주가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저우 폭스콘 공장 전면 봉쇄로 아이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최신 아이폰인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이상이 정저우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고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급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3.64% 하락했습니다. 트위터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기존 경영진들을 비롯한 전체 직원의 50%를 일괄 해고했습니다. 이에 트위터의 변화를 우려한 광고주들이 잇따라 유료 광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스타벅스는 8.48% 상승했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에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동일 점포 매출액은 7% 늘었고 특히 미국에서는 11% 급증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매장 방문 고객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고가 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을 좋은 실적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트윌리오는 32% 폭락했습니다. 매출 성장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고 또 월가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했기 때문인데요. RBC는 트윌리오에 대한 목표가를 $110에서 $55로 절반 가까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트윌리오와 더불어 세일즈포스는 4.48%, 서비스나우는 6.18% 동반 하락했습니다.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12.87% 급락했습니다. 3분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또 매출도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영화 부문 인력을 최대 1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향후 몇 달간 추가 정리해고 규모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들은 금요일장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될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에 크게 올라서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약 5% 올라서 92.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가격은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승했는데요. 약 3.3% 오른 온스당 1,6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8일에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10일 목요일에 나오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 이어지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가장 부각됐던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침체는 매수의 기회라는 건데,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금요일 날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CIO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인데, 더 이상 급격한 하락이 없을 거기 때문에 매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 50-50, 반반 정도로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약간 할인을 받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앞으로 뭐 1분기, 2분기 있을 것이다 다들 예측을 하는데, 어차피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전부터 랠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더 큰 하락은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매수 의견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9월 달에 좀 하락을 했죠. 그러다 10월 달에 다시 또 그만큼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사실 S&P 500이 한 20%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거기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좀 불안한 그런 시점인데, 코즈웨이 캐피털에서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시장이 바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 요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은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으면은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대한 논란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좋은 시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자신들의 회사도 꾸준히 이렇게 매수 가격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장이 상승하는 날에 쫓기듯이 이렇게 매수 따라 나서지 마시고, 시장이 하락하는 날 좀 여유 있게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 봅니다.
요즘에 월가에서도 시장 반등과 더불어서 좀 이제 사도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살 때 무엇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관심 분야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 이제 다들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갈슨 그룹이라는 이제 투자 회사에서 내는 게 뭐냐면은 연말 랠리 무대가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나서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간 정선이 이제 8일 내일 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인데 내일 밤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후에 12개월 동안은 14.1%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들이 임기 3년 차가 되면은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도 앞으로 이제 꾸준히 시장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쭉 매수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 투자 아이디어를 저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금요일장에서 시장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애플하고 버크셔 해서웨이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두 회사가 전혀 다른 업종인데도 방향성을 똑같이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폭은 좀 다르지만 방향성은 똑같고 터닝하는 포인트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들한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대표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영업이익이 3분기에 20%나 증가를 했죠. 자사주 매입을 지난 분기에 10억 달러, 이번에 또 11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난 5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2배 이상 늘리는 이런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는 회사들 그리고 실적을 내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이 올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세를 갖기 때문에 더 빠르고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 이래서 지난주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꾸준히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제로 코로나 종식 썰인데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이 썰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들어서 이 썰이 굉장히 좀 신빙성이 높은 설 같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악명 높았던 이 제로 코로나가 정책이 곧 종식될 것이라는 설과 함께 관련주들도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물론 공식적으로 나온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설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종식 추진이 이제는 좀 사실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자, 그러면서 들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회로 차단 장치를 종료할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로 차단 장치가 뭐냐면 코로나 감염 승객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 민간 항공기들의 해당 노선을 약 1에서 2주 동안 중단하는 것을 회로 차단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중단하게 될 경우 중국의 항공산업 정상화 3단계 중 2단계로 격상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게 바로 증거라고 이 블룸버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난 1일이었었죠.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지난 1일에 이런 트윗이 많이 돌았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위원회가 구성됐고 이 위원회는 시진핑의 신복인 왕후닝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3월쯤에 내년 3월쯤 리오프닝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설이 좀 펴진 것도 사실 크게 좀 신빙성을 높이는 이유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각국 정상들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태죠. 10월 30일에는 베트남 총서기가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했고요.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11월 4일에는 독일 숄츠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노마스크로 회담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있는 인도 G20 정상회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기로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또 그리고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여기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중국에서는 VIP들의 안전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와중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정책 변화의 시그널일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 리오프닝 썰을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진핑 주석의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했던 걸 이제 항생지수는 다시 또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인데 바닥을 봤다라는 거, 상장 폐지 리스크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또 보는 거는 해외 자금 유출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그걸 막지를 못했어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거 보면은 지금 50억 위안 정도가 지난주에 홍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전주에는 130억 위안이 빠져나왔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순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할 거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인구 대비 몇 퍼센트냐가 나오고 사망자 수가 이제 총 확진자 대비 몇 퍼센트냐가 나오는데 평균이 1등부터 10등까지 평균이 보면은 30%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중에 0.88%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하고 가장 인구수가 비슷하죠. 그래서 3%인데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0.00018%밖에는 총 인구 대비해서 확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확진자들 중에는 가장 많은 퍼센트, 1.98%나 사망을 했습니다. 인도 기준으로 보면 4,500만 명이 확진이 될 거고요. 전 세계 지금 상위 10개국 평균으로 보면은 4억 3천만 명이 확진이 될 거다라는 게 단순한 통계입니다. 예상치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누군가 아니면 어느 마을인가 이렇게 어느 국가나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코로나 걸려서 이제 중국 출장 갔는데 나는 무사할 것이다. 확신이 있느냐. 예, 이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개인이 경험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확신이 있다면은 장기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 투자로 목표 수익률 15에서 20% 정도까지만 그리고 고수익 고위험 시장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타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산타 랠리는 없다는 건데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침체는 매수의 기회다라는 내용과는 좀 상반돼 보이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티그룹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시티그룹의 이제 제이미 파이라는 이제 투자전략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식이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3분기 미국 실적 괜찮았거든요. 근데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이 좋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더 이상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다. 친구가 아니다. 금리 인상의 강행군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간만 길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EPS 기대치보다 좋아졌지만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20% 정도 더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절적인 어떤 그 기대감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산타랠리 같은 경우에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적인 10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 산타랠리가 없었다라는 그런 통계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주의하라는 얘기인데 저가 매수라는 말들이 요새 그냥 좀 많이 나오죠. 뭔가 좀 많이 따라붙으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정확히 설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보고서로 인해서 시장이 정말 뭐 이제 끝장났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천천히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했다고 보이고 지금이 바닥 싸움이 아니고 지금은 주식 보유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이어가는 그런 시장이고 현재에도 꾸준히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바닥 보면서 여기가 바닥이야 이제 됐어 이렇게 해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헷갈리긴 했습니다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바닥은 잡힌 것 같고 그럼 비중을 언제쯤 얼마나 천천히 늘릴 것인가를 좀 얘기했다고 시티그룹에서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뭐 산타랠리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투자자들이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전략을 짜야 되는데 경기 침체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 이후를 볼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집니다. 보면은 이제 팔란티어 같은 성장형 IT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디즈니 같은 기업들은 리오프닝 하면서 좀 이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옥시덴탈 워렌 버핏의 어떤 희망이죠. 이런 회사는 굉장히 급등하는, 순이익이 급등하는 모습 보일 거고, 쿠팡이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은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손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고 소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랄프로렌 같은 이미 소비재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시티그룹처럼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면은 랄프로렌이나 이런 이물 소비재 쪽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쿠팡이라든가 리비안처럼 손실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뉴스에 넘어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면은 이런 회사들은 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 섹터에서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은 에너지 쪽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이고,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 이후를 보면서 하겠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꾸준히 들어가줘야 되는데 심리적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대형 IT 주식들이 그러기엔 굉장히 좋은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은 앞으로 좀 미래를 봤을 때 기회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매수는 항상 지금 시장 그래요. 마지막 매수는 처음 매수보다 높은 가격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짜시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좀 길더라도 수익에 대한 어떤 기쁨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자, 고용지표 논란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월간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 고용지표를 딱 보면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고용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어떤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고용지표의 핵심 포인트는 딱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 1,000건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가 20만 건이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이 고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좀 굉장히 타이트한 고용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감소세는 좀 이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가 실업률인데, 실업률을 놓고 이건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업률이 3.7%가 나왔는데요. 전월에 3.5%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타이트한 고용 시장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신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7%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고점 대비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시장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갑론을박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LPL 파이낸셜에서는 이거 봐라, 좋은 신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3.7%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건 증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12월 금리 인상은 50bp로 전망이 된다라고 평가한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곳들이 꽤 많았습니다. 먼저 웰스파고에서는요, 이번 지표를 보면 고용시장에 냉각하는 징후는 전혀 볼 수가 없다고 평가를 했고요. 오리온 어드바이저에서도 연준이 기대했던 지표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프라이스에서도 시장이 지금 고용지표에 대한 연준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은 안 좋은데 시장이 올랐다? 이거 약간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고용지표를 봤을 때 썩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증시에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올랐을까요? 네, 연준의 이제 정책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냐 측면에서 정부가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뿌렸거든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거침이 없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버티니까 인건비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상승했다. 이게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배경은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시장에 풀린 현금을 거둬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건비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자 비용이 기업들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해고가 증가를 합니다. 해고자들이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해고자들이 다시 재취업하려면은 몸값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을 사실은 지금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다시 돈을 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돼 있어서 이걸 해결을 하면서 제조업 생산량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더 해오고,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 쓰면서 수출하는 물가를 올려버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내리려면은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보면은 쉬운 서비스 쪽에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닷컴 창고에서 시간당 26불 받는 이런 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해고를 금방금방 임시직들을 해고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어디 3M이라든가 이런 제조업체에 가서 시간당 25불, 한 1달러 낮추더라도 안정적인 제조업체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이 안정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즉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걸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그런 성과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고용지표 좀 안 좋으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부각됐던 4가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